새해에도 항상 축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종록 이슈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슬람 국가 호라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큰 폭발 발생했죠. 테러 사건이죠. 까셈 솔레이마니의 사주기 추모식 때 사망 사주기죠. 그때에 이 이슬람 국가 ISIS가 폭발시킨 사건인 거죠.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 쪽에서 본인들이 했다라고 자처했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요즘엔 어떻게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호라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미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슬람 국가도 지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쪽 중심으로 액션이 있는 단체가 바로 이슬람 국가 내에서 호라산 지부인 겁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가져왔고요.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엘바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스페인의 언론 단체 그 홈페이지 가져온 겁니다. 거기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잉글리시로 된 게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사를 번역해서 이렇게 여러분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그 ISIS-K 공격 건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을 먼저 가져옵니다. 이 두 개는요, 최근에 그 아주 큰 공격 사건에 대한 소식인 거죠. 살레 알 아루리 하마스 부 리더입니다. 2인자라 볼 수 있죠. 2, 3인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매우 정밀 타격으로 된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인 걸로 이스라엘이 했는 걸로 이미 좀 알려져 있죠. 두 번째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도시 케르만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사망 4주기를 해가지고 추모식을 했는데 강력한 폭발, 테러가 발생했던 거죠. 이것은 ISIS 공격인 걸로 밝혀졌고요.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참고로 케르만 설명 좀 더 해드리면요. 아까 언급했던 이란의 해외를 커버하는 해외의 어떤 군사활동을 커버하는 쿠드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전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가셈 솔레이마니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영향력이 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란 내에서요. 그리고 이 인물은 고향이 케르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모식이 케르만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언급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란에서 발생했던 이 대형 사건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사실은 좀 많이 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또 거의 묻혀 있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외신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이 이슬람 국가는 다양한 위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되게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ISIS가요. 물론 소규모에다가 지하조적인 성격이 강하지만은 아무튼 계속 있을 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ISIS-K는요. 일단은 언제 또 논란이 됐었냐면은 2021년입니다. 2021년 8월에 미군이 아프간으로 철수했죠. 아프간에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때 이 빈 공백을 틈타서 물론 탈레반도 아프간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틈새에 또 이렇게 ISIS-K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카불 공항도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이후로도 뭔가 좀 ISIS-K가 달라진 게 있을 수 있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3년간의 그 공백이 좀 있죠. 그 사이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활동 반경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간 철수할 때 공격이 증가했는 거 당연한 소식이겠죠. 하지만 탈레반이 좀 이렇게 미군 철수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이렇게 자기의 영향권으로 돌려놨죠. 통제하에 넣었는데 그렇게 되고 또
그때 그 내부에 소탕 작전이 있었겠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ISIS 역시 그 사망자, 뭐 체포자 공격수가 급감했다라는 소식을 같이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탈레반하고 ISIS가요, 뭐 같은 존재가 아닌가하고 같은 계열이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레반은 아무튼간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자신 영향력을 넘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면은 ISIS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초기 이슬람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무함마드의 어떤 그 이슬람 확장 시대 거기에 그 이슬람 전역을 자기의 권력이 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존하고 있는 이슬람 국교가 된 국가라더라도 적대시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적대시하는 게 있고요. 이 탈레반을 위시한 아프가니스탄도 그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그 갈등을 좀 일으키는 부분인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겠지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전략 변경을 어떻게 했냐? 잦은 소규모 공격에서 큰 스케일의 자살 폭탄 방식으로 변경했다. 둘 다 비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경계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방식은 그렇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좀 더 이 작은 소규모보다는 한 번 할 때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외교관, 뭐 외국인 국적자, 외교관도 외국인 외교관이고요. 그리고 카불의 주요 시설, 카불이 아프간 수도니까요. 캐피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기사에 언급돼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2023년 기준으로 전년도 뭐 2년 전으로 대비해가지고 공격 그 규모나 횟수가 엄청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ISIS가 전략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적으로 공격 횟수를 줄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탈레반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닫다 보니까 줄어든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니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파생적으로 그 테러 의지를 꺾었는 이유일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걸로는 감소가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그 남서쪽에 있는 그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같은 경우에 볼 때 그 두 나라에는 친이란 민병대가 많죠. 있죠. 카타이프 헤즈볼라 같은 그런 단체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라크랑 시리아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이란하고 접경 국가죠. 시리아, 이라크도 물론 이란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만요. 붙어 있지만 네, 아프가니스탄은 이란하고 이렇게 접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친이란 민병대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영향력과 사고방식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민병대가 없다. 아프가니스탄에는 그런 것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ISIS 호라산 지부는 그러면 뭐 이번에 일으킨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다시 볼 때 케르만 테러 사건이 이게 유일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4개가 언급이 되는데 더 있는 걸로 제가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4개들이 좀 큰 거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파키스탄에서 2022년 10월에는 이란 시라즈 이거 서남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란 내에서 꽤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2018년 9월에는 또 남서부 쪽인데 아바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공격이 있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테헤란 중심부입니다. 호메이니 영묘.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이란도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죠. 그래서 호메이니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로서요. 지금 하메네이가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죠. 그 호메이니의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 무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했던 것까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이 ISIS 공격이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이란이 통제를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수십 건의 공격이 있었는데 우리가 좌절시켰다, 막았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 일단은 이슬람 국가 호라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일단 공격 건수가 많이 감소했고 뭐 이란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그렇겠죠. 근데 일단은 이번에 한번 터진 게 엄청 큰 규모였기 때문에 뭐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이 일단 아직도 그 남아있다라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허술한 모습이 보이면은 치안이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란이든 뭐 아프가니스탄이든 파키스탄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동도 이 정세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만 틈이 좀 더 커지기 하면은 그게 또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그 활동 범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규모의 아주 대형 규모의 중동 정세의 판을 바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쪽 그 아까 말씀드린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네, 이쪽 지역에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데 영향을 조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테러 행위는 이런 폭력 행위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스 TV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동 관련된 유의미한 이슈들을 잘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